네,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팬데믹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팬데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았으리라고 믿는데, 이 앞으로 또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올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현재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이 또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아직 끝난 거는 아닌데. 그렇죠. 또 다른 팬데믹을 생각하면 좀 아찔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팬데믹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이 다른 종류의 상당한 다양한 병균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협을 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온 건데, 우리 항생제에 저항하는 슈퍼 박테리아들입니다. 이런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아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미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생제는 정말 싸우기 힘겨루기 힘든 이런 박테리아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년 미국 안에서만 28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항생제 저항하는 박테리아 감염이 되고요. 이 중에 3만 5천 명 이상이 매년 사망합니다. 지난 2017년 첫 달, 9달만 보아도 CDC가 221케이스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병도 다양합니다. 무슨 뉴모니아, 방광염, 혈액 연관 질병 등 다양했는데, 네. 이렇게 항생제에 저항하는 병균들을 CDC 닥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이트메어 박테리아, 악몽의 박테리아가 되나요?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이런 악몽의 박테리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 항생제 중에서도 벤코마이신에 저항하는 스테필로코커스 오리어스나 캔디다 오리스 등이 좋은 예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항생제는 이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 중환자들, 그리고 또 장기 이식받은 환자들에게 이 최후의 안전장치,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생제에 저항하는 슈퍼박테리아는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슈퍼박테리아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테리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적응력이 있고, 이 적응력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박테리아들도 진화하고 생존하려는 이것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데 인간보다 한층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박테리아는 이 지노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종류의 위협을 받으면 이것을 기억하고 싸워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와 대응해서 박테리아도 본 자체내로 진화 과정을 거치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름이 antimicrobial gene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항생제 치료를 이기고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페니실린 이렇게 복용하면 일주일 정도 복용하고 나면 이제 큰 문제 없이 다 염증이 없어지는데, 예. 이제는 그게 만약 워크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생명을 위협할 그럴 얘기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사용해봐도 병균들이 저항을 하고 하나 소용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항생제라는 건요, 원래 물론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해냈지만은 이 흙 같은 자연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생제가.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항생제가 존재하는 한 또 자연에는 이것을 저지하는 요소도 같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바로 잘못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 또 너무나 과다 복용이 이런 그것에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감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항생제를 먹는다고 하는데, 항생제는 바이러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급선무라고 말하네요. 네.
우리가 왜 그 가축들에게 지금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네, 애초에 FDA가 이 가축에게 항생제를 사용하게 허용한 이유는 정말 그 진정 그 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치료 방법의 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줬고요. 또 위험도가 아주 높은 가축의 예방 차원 정도에 여기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생제 사용이 가축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게 똑같은 얘기죠. 과대 처방과 잘못된 사용이 아주 뭐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러면서 문제가 동반되는데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가축들도 사실 그 나쁜 박테리아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 가축 안에 들어있는 좋은 박테리아도 모두 죽이고요. 또 이미 저항력을 가진 박테리아가 있었다면 이 박테리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가축들도 인간처럼 그 소화기장에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과다로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 이 저항하는 이것이 생기고 이 가축들은 결국 이제 인간들이 섭취하는 음식으로 변해 나갈 텐데 이런 가공식품들을 통해 가지고 저항력이 우리에게도 번져올 수 있는 거죠. 이 가축들이 살모넬라나 캠피백터 같은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창자 안에 주로 거주합니다. 이 강한 박테리아들이 이제 창자 안에서 결국 음식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요. 이 가축들이 사육될 때인데 사육되는 과정에 육류나 치킨들이 오염되는 확률이 높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식탁에 오게 되고 또 이 가축들이 하는 오물들, 가축들의 오물이 물이나 거름을 통해서 과일이나 야채로 옮겨가는데 그래서 여기 권하고 있는 것은 설익은 고기 섭취하는 것을 줄이고요. 또 가축이나 그들의 오물과 직접 접촉이 되는 것을 피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한번 그걸 느끼는 게 와 이렇게 뭐 하나가 발생을 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금방 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아주 역력히 보여줬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 이제는 웬만하면은 하루면 다 지구의 반대쪽을 갈 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차원의 움직임이 많았고 또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를 실감했죠. 이렇게 여행객들로 인해서 번지는 양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움직이는지 이것도 더 놀랍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안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항생제에 저항하는 병균들도 따로 없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실 항생제에 저항하는 박테리아가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이 슈퍼벅이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비드 시나리오가 아주 역력한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 여행 가는 목적지 중에 특히 열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이런 확률이 몇 배도 높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곳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자기 집으로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박테리아를 지참하고 돌아오는 격이죠. 이렇게 열대 지역이 대부분 이렇게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청결도가 좀 떨어지는 환경에다가 또 이런 곳에서야말로 진짜 이 항생제 처방이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앞으로는 뭐가 퍼졌다 하면은 전 세계로 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현실 속에 또 희소식도 있다는 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예전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항생제 저항하면 또 인간은 더 강한 항생제를 내밀고 이렇게 무기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인간도 뭐 사실 이런 현실에 손만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강력한 박테리아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 항생제 개발도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이 치료 방법들도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유니버시티에서는 이 새로운 테크닉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생제하고 또 이것을 저지하는 인히비터를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이 환자에게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인히비터가 이 박테리아가 저항하는 것을 무능하게 만들어주면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그런 컨셉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CRISPR라는 이 단어는 이 과학적인 전문 약자인데 CRISPR이라는 방법인데 이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테리아가 저항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계속 변해간다 그랬는데 이것을 공격해서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돌려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 방법이고 또 이 박테리아나 이런 병균을 먹어버릴 수 있는 테크닉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 가능성은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되면 특히 인터내셔널이는 더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 먹기 전에 꼭 씻고 음식을 가능하면 이렇게 날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 날로 먹는 거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네, 육회도 그리고 좋아. 마시는 물은 항상 필터된 종류를 마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항생제 남용으로 과다 복용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항생제 처방해달라고 막 조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이 복용하고 잘못 적용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였습니다.